안녕하세요. 오늘 또 세미나 7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미나 7 영문판에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락강의 세미나 7 정신분석의 윤리, 오늘은 21페이지부터 영문판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범위가 되겠습니다. 실천의 윤리적 문제, 도덕 실천의 윤리적 문제죠. 또는 정신분석 실천의 윤리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심리학에서 발견되는 불만, 이거는 어떻게 하면 행동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 보다 더 적응적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보다 더 기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력의 가면에 불과하며 알리바이에 불과해요. 이것은 정신분석 실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노력의 가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노력하고 있어. 나도 알리바이 있어. 나도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 나 노력하고 있어. 윤리적 실천을 위해서 나도 지금 엄청나게 상담자로서, 내담자로서 노력하고 있어. 윤리적 진보를 이룬다고 하면서 또 다른 윤리적 행동의 가면을 쓰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정신분석 실천에 있어서의 그 윤리적 진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일반적으로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도덕의 실천, 그것이 이제 노력이고 그것이 알리바이입니다. 그것이 도덕적 행동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정해 줄 수 있는 도덕적 행동, 그 차원이 있고, 또 한 차원은 정신분석적 주체로서의 윤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친상간 금지라는 이 불만의 문제를, 근친상간의 금지라는 이 무의식적 불만의 문제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 점이 하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락강은 두 가지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바로 이 후자 쪽에 가깝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적 실천이라는, 도덕 원칙이라는 것에 대한, 그게 이제 지고선 아닙니까? 질서와 조화의 지고선. 그것을 전복시키면서 프로이드가 그것만이 도덕이 아니야. 그것만이 선이 아니야. 또 다른 선이 있어. 그게 바로 voice vazori verden이야. 그것을 락강이 받아서 바로 정신분석 실천의 윤리적 행동의 또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인간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상황이 인간에 대한 것이라면, 주체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정신분석 실천의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정신분석 실천의 윤리적 문제는 바로 인간 주체에게 있어서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걸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윤리는 그것의 요구, 호소, 긴박감을 특징으로 하며, 윤리의 명료화라는 개념은 사회적 적응과 다수의 행복에 더 가까워지게 한다. 일반적 의미, 이 유니버설한 의미, 이 보편적 의미로서의 윤리라는 것은 아까 1번에서 나온 심리학이 모든 심리학이 지향하고 있는 윤리예요. 그것은 바로 요구로서, 사회적 요구로서, 개인적 호소로서 어떤 상황의 긴박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어떤 윤리적 행동, 도덕적 행동, 그걸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윤리의 명료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윤리의 명료화는 사회적 적응과 다수의 행복에 더 가까워지게 한다. 현실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사회적인 그 적응, 그리고 그러한 윤리적 행동,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호소되고 긴박한 그 윤리적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다수의 행복에 더 가까워지게 하는 그러한 류의 그 윤리를 일반적으로는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락강은 2번에서 이게 인간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그 정신분석에서의 정신분석 실천에서의 그 윤리 문제는 또 다른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 일반적인 의미의 윤리를 다루고 있지만 또 다른 윤리가 있다. 주체 윤리가 있다 하는 걸 얘기하려고 이제 이런 그 판을 깔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윤리가 어떤 것인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윤리 실천, 이건 도덕적 마조이즘이다. 도덕적 명령의 편제성과는 다른, 즉 도덕적 명령의 그 보편성, 보편적 도덕 명령과는 다른 극점이 있다. 즉 도덕적 마조히즘의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주체가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주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도덕적 마조히즘의 영역이죠. 둘째, 현실에서의 우리의 행동이란 실제를 상징계 안에 현실화하는 것이다. 현실에서의 우리의 행동이란 단순한 도덕적 보편성이 있고 편제성이 있는 그런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행동이 아니라 실제를 상징계 안에 현실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무의식의 구조의 한복판에 있는 그 결여, 그 실제를 상징화하고 그 실제가 우리 무의식 안에 있는 그 실제가 지향하고 있는 다스팅이라는 환상 속의 대상 A, 다스팅을 우리의 상징계 안에 포섭하는 거죠. 그 알 수 없는 다스팅, 그 실제를 우리의 주체의 상징계 안에 그 포획하는 것입니다. 언어로 포획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화한다는 의미죠. 셋째, 락강의 의미의 도덕법은 쾌락 원칙을 반대하고 넘어서서 자신을 긍정하는 영역이다. 자신의 무의식의 호소, 무의식의 요구, 무의식의 그 강박 반복적인 드러남, 이것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수용하고 긍정하는 영역이에요. 이게 락강적 의미의 도덕법이에요. 즉 윤리의 실제적 차원을 다루고 있는 것이 락강의 목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의식의 구조의 한복판에 있는 그 결여 구조, 구멍, 균열, 그것을 다루는 것이 락강적 의미의 도덕이다. 이는 프로이드의 생각 전체를 가로지르는 운동과 관련이 있다. 프로이드의 생각 전체를 가로지르는 그 운동, 그것이 바로 쾌락 원칙, 현실 원칙, 그리고 쾌락 원칙을 넘어서 현실 원칙을 넘어서 주체의 근친상간의 금기라는 이 근친상간의 욕망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윤리화해서 실천할 것인가. 이 프로이드의 생각 전체를 가로지르는 것이 바로 락강의 실제계적 차원을 다루는 도덕법이고 윤리예요. 프로이드는 쾌락 원칙을 넘는 도덕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죽음 충동으로 알려진 표면, 즉 쾌락 원칙을 넘는 차원의 행동이다.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이 실제계적 차원이라는 게 뭐냐? 쾌락 원칙을 넘는 거예요. 쾌락 원칙을 넘는다는 건 결국 현실 원칙도 넘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 원칙이라는 것은 쾌락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쾌락 원칙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쾌락 원칙을 넘는다는 것은 결국은 실제계를 지향한다는 것이죠. 실제계를 지향하는 인간의 욕망을 프로이드는 죽음 충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 행동, 실제계적 행동, 쾌락 원칙을 넘는 차원의 행동, 이게 죽음 충동이라는 거예요. 죽음 충동, 죽음 본능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현실의 소실점으로서만, 여기서 죽음 본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죽음 충동과 같은 의미로 여기서 봐야 됩니다. 이 죽음 충동이라는 것은 도달할 수 있는 현실의 소실점으로서만 작동하는 법이다. 최종 구조로만 상정될 수 있는 법이고, 그리고 모든 법을 넘어서는 법이다. 죽음 충동이라는 것은
모든 현실의 소실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실과 실제계의 그 경계. 그러니까 모든 현실이 소실되는 사라지는 그 경계점. 거기서 작동하는 그 법이 죽음 충동이다. 최종 구조로만 상정될 수 있다. 근친상간 욕망을 추동해 나가는 어떤 주체의 최종 구조로만 상정될 수 있어요. 상징계도 넘어서는 것이죠. 현실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법을 넘어선다. 쾌락 원칙도 넘어서는 것이죠. 그 다음 윤리실천이라는 거, 도덕적 마조히즘, 락강적 윤리실천, 도덕적 마조히즘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현실의 재발견이 프로이드의 발견이다. 그것은 주체 욕망과 관련된 무의식의 현실이다. 프로이드의 현실이라는 것은 무의식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락강적 의미에서 주체의 욕망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욕망의 현실. 이게 현실의 재발견이에요. 무의식의 현실의 재발견. 주체의 무의식적 욕망의 재발견. 이것이 현실의 재발견입니다. 이게 프로이드적 의미의 현실의 재발견이에요. 이거는 쾌락 원칙을 넘어선다. 7번째, 무의식적 현실은 전체성의 범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린다. 무의식의 현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현실 원칙으로서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의 현실은 전체성의 범주라는 것은 조화와 통합의 범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적응과 질서의 범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조화, 적응, 통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전체성의 범주예요. 근데 이런 전체성의 범주와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이죠. 무의식의 현실이라는 것은. 8번째, 분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실제 앞에 서서 실제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다. 일반 도덕적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강구한 것이다. 조화와 통합, 질서를 강조하는 적응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그 심리학 또는 도덕적 범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실제에 대한 대면, 실제와의 조우, 퇴쾌, 이것을 성취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분석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9번째, 사실 도덕적 행위는 실제에 접목되어 있다. 락강이나 프로이드의 도덕적 행위는 실제에 접목된 것입니다.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죠. 아태, 상징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상징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덕적 행위는 실제의 윤리성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존재의 지점이 합법화되는 길을 연다. 진정으로 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은 실제의 윤리성을 도입하는 것이죠. 이 다스팅의 윤리성을 도입하고 주체의 윤리성을 도입하고 주체의 욕망의 윤리성을 도입해서 우리 존재의 지점이 합법화되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합법화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우리 주체적인 무의식적인 욕망, 특별히 그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 욕망인 근친상간의 욕망이라는 이 실제에다가 윤리성을 도입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도덕적 행위라는 거예요. 주체가 합법화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거죠. 10번째, 정신분석은 어떻게 이 일을 착수할 수 있게 준비시킬까? 일반적 의미의 도덕적 행동은 실제적 도덕적 행위의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 보편적이고 준법적인 그런 그 도덕, 그것은 그 실제적 도덕적 행위에 말하자면 그 전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 윤리실천, 도덕적 마조히즘 계속 지금 연결되는데, 이것은 지금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윤리 분석의 성각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윤리 분석이 아니라 윤리 분야죠. 윤리 분야의 성각자예요. 윤리 분야의 성각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참조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는 무엇보다 질서이고 과학이다. 즉 해야 할 일에 대한 과학이다. 어떤 특성의 규범을 정의하는 에토스, 질서이다. 그러니까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건 질서이고 과학이라는 거예요. 에토스, 질서. 질서가 있으니까 과학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 질서이고 과학이라는 거는 뭐냐? 결국 그 의미는 해야 할 일에 대한 과학이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에 대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나의 의무로서의 윤리.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생각납니까? 칸트가 생각나죠. 정업명령이 생각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프로이드에게 죽음 충동이라는 하나의 실제계적 질서에 들어가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져오며 그것은 하나의 과학이고 주체의 질서에 대한 지식이다. 이러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강조하는 지고선, 다시 말하면 주체의 덕, 다시 말하면 질서, 조화, 이런 것이 결국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이 뼈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인간의 마땅한 어떤 이 의무, 이것이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가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프로이드에게 있어서는 실제계적인 질서에 들어가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과학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프로이드는 니코마코스 윤리를 뒤집어서 하나의 실제계적 질서에 들어가는 것, 즉 부에스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 주체가 그것이 있는 곳에 주체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 그것에 대한 과학이다. 그것을 행동하는 주체 질서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입장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프로이드에게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질서라는 하나의 습관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에서 질서는 주권선, 삽입, 부착, 수렴의 지점에 이르는 순서이다. 이 질서는 개인을 넘어 정치 그리고 우주 질서의 모방과 통합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질서가 있는 것뿐 아니라 정치적인 질서, 우주의 질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질서는 주권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권선이라는 거, 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기에는 많은 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질서이고 조화이다. 윤리 실천, 실제 윤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도한 담론, 즉 옵소스 로고스, 올바른 담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과도한 낙관주의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부절제의 문제죠.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는 과도한 낙관주의, 과도한 쾌락주의, 이것이 문제고, 올바른 담론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인간에게는 이러한 과도한 낙관주의의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낙관주의, 말하자면 쾌락주의를 갖다가 극도로 밀어붙이려는 과도한 낙관주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의 문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이 부절제의 문제, 절제가 덕인데 이 부절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절제의 문제, 이 부절제라는 게 뭐와 연결되는 개념, 이렇게 떠오르는 개념이 있죠. 부절제, 남용, 과도함, 넘어섬, 이런 이 단어가 생각나죠. 부절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도한 낙관주의나 부절제라는 이 개념이 프로이드적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소화되고 있느냐, 이거죠. 과도한 낙관주의란 질서를 넘어서는 과도한 쾌락주의라 할 수 있고, 부절제란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욕망의 과잉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질서를 넘어서는 과도한 쾌락주의, 쾌락 원칙이라는 것은 질서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편안함을 유지할 때 우리는 쾌락 원칙 안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쾌락 원칙의 이 질서를 넘어서면 우리는 쾌락 원칙이 파괴되고 우리는 편안함 속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도한 낙관주의라는 것은 질서를 넘어서는 과도한 쾌락주의를 유발시킨다는 것이죠. 이 부절제라는 것은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욕망의 과잉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이드적인 용어로 풀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소크라테스의 과도한 낙관주의는 과도한 쾌락주의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부절제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욕망의 과잉으로 전환시켜서 풀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된 것을 통해서 프로이드의 입장에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주체의 충동이 그를 다른 곳으로, 즉 실제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거죠. 네. 주체의 충동이 그를 다른 어떤 곳으로, 현실이 아닌 다른 어떤 곳으로, 네. 현실의 상징계의 그 한계를 넘어서, 즉 실제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죠? 그것이 바로 그러한 과도한 쾌락주의와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욕망의 과잉을 승화시켜서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그 욕망을 갖다가 그 윤리성을 우회해서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그것이 바로 보에스바 조리 베르덴이 됩니다. 그것이 있는 곳에 주체가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라는 게 뭡니까? 주체의 충동이 지향하고 있는 그 궁극적 지점. 락강으로 말하면 실제계, 물의 위치, 물의 위치의 주체를 상정하는 주체가 바로 윤리적 주체죠. 윤리적 주체는 실제계의 주체 자신을 상정하는 주체입니다. 다스 딩을, 즉 물을, 즉 이 사물을 실제계적인 사물의 위치에 놓는 것, 이것이 그 락강의 실제계죠. 실제계 윤리죠. 그런 식으로 그 주체의 충동을 다루는 것이, 그 욕망의 과잉, 과도한 쾌락주의를 다루는 것이 프로이드의 입장이고 락강의 입장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실제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6페이지까지 정리를 가지고 살펴봤어요. 오늘 내용이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앞으로 계속 그 세미나 7 영문판을 가지고 이렇게 PPT 작성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